우리 해독에 매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빨간 부분 과육이잖아요. 과육을 많이 먹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있고 또 이너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박이 정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일까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그냥 붉은색이지만 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물이 얼마만큼의 그 수박이 효과를 낼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이게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데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암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탈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조해지죠. 또 이제 심하면 입이 마르죠. 입안이 바삭바삭 마르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되면은 분해염이 같이 와서 음식을 씹어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맹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마시면은 헛구역질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맛이 있고, 또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맹물 마시는 것보다 물 보충하는 이런 개념으로 마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토마토처럼 수박 속에도 라이코펜,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수박 속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하나 찾아보면은, 우리 국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트라는 이런 저널에 실린 논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박 속에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시트룰린은 우리 그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또 면역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그런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우리 시트룰린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에서 해독에 관여하는 이런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오르니틴, 그다음에 시트룰린이라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사이클이 돌면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 시트룰린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트룰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기도 하고,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몸속에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독에 매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빨간 부분 과육이잖아요. 과육을 많이 먹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있고 또 이너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껍질에 있는 하얀 거, 하얀 부분 별로 맛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 부분은 그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얀 부분에 방금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시트룰린 성분이 매우 고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항암 치료나 또 우리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몸이 붓잖아요. 무겁고 할 때 이런 하얀 수박의 겉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이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하면은 좀 어떤 맛을 좀 느끼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차로 끓여서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독 작용 효과도 있고, 또 독소를 빼는, 그다음에 부종을 빼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혈당 조절에, 우리가 수박 속에 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즙 속에 과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칼륨을 많이 섭취를 제한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제 신장이 나쁘면
칼륨이 잘 안 빠져나가죠. 수박 속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나눠 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꼭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주치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상담을 해 보고 드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특히 보면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칼라입니다. 칼라가 진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칼라가 바로 파이토케미칼 성분이거든. 그 성분이 파이토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칼라. 이게 어때요? 옅으면은 그 성분이 적겠죠. 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으려면 아주 진하게 붉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도 아주 진하게 노란색. 보라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할 때, 칼라별로 할 때는 진한 칼라를 이렇게 선택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단 과일들은 제일 하는 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같은 게 겉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딱 도려내고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곰팡이로 인해서 썩어서 보이지만 그 주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과일, 이렇게 단 과일 먹을 때 이렇게 낙과라든지 돼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 덜어내고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겉에 많이 묻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제거를 잘해야죠. 특히 저는 이제 딸기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라고 그래요. 딸기는 홈이 많아요. 홈이 많아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식초라든지 이런 데 담궈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닦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식초나 뭐 우리 뜬물, 쌀뜨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먹는다든지 그런. 암 환자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많이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을 막 권장해서 먹으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무염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는요, 식사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해질에 보니까 소금 NaCl 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정상이 135 정도 되거든요. 정상의 최저치가. 근데 이 환자가 125인가 127인가 나왔어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음식 같은 것을 잘 먹지를 못하느냐. 음식 잘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나 했더만 이분이 하는 게, 이분이 무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소금기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질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생리작용이 깨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죽염을 먹어야 좋다고 해가지고 막 소금을 천일염도 막 많이 먹고 막 하잖아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뭐 암을 치료되는 것처럼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금은 적정량을 먹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에 단점 중에 하나,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이, 특히 소금이 암의 원인으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위산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위산이 이제 저위산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성 위염이 오는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이런 염증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짜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만드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과량을 썼을 때, 적당량 쓸 때 우리 생리반응에 소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과량으로 썼을 때, 우리가 우리 함부로 막 소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너무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죽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죽염은 저는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죽염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나무라는 소금 외적인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걸 굽잖아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 재하고 섞인 소금을 다시 대나무 통에다 또 넣어가지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오히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이 안에 다 섞여요. 이건 소금 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같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 대나무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처음에 소금 양에 비해서는 소금은 아주 적어져요. 그리고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량으로 쓰는 게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소금을,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천일염이라든지 또 암염 중에서 뭐 어디 뭐 히말라야라든지 어디 유럽 어디에서 난가락 해가지고 칼라 있는 이런 암염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것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이걸 음식을 하는데 넣어가지고 하는데, 소금의 하루 필요량 이상으로 됐을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금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게 한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2.5g은 상당히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4.5g 이상을 먹는 걸로 돼 있거든요. 2.5g을 먹으면은 하루에 많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4.5, 최소한 4.5는 됩니다. 4.5g. 중간 정도. 한 하루에 한 3g? 이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염식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염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짠맛을 아예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따로 치질 않는다. 근데 우리 모든 세포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잖아요.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도 마찬가지고, 소금은 우리 그 세포 안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나트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염이란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염이죠, 저염. 이제 무염과 같은 저염. 이거는 뭐냐면 아무 소금을 안 넣었을 때, 잘 소금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는 못한 상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무염하고 적게 이렇게 소금을 사용, 저염하고, 근데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소금을 안 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의 소금만큼을 얻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염은 정말로 무염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이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세포 바깥에는, 세포가 있으면 이 바깥에는 주요 성분이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미네랄 주요 성분은 칼륨이에요. 요 두 가지가 우리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아예 없앤다? 그러면 이 세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트륨이 너무 많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칼륨하고. 그럼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원이 유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저염을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고염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소금을 쓴다면은 암 환자들이 쓸 경우에 미네랄 개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 소금도 미네랄이잖아. 근데 내가 왜 미네랄을 말하느냐? 소금은 단일 소금 성분만 있는 걸 말하고, 미네랄 하는 것은 이 소금 안에 여러 가지 칼륨, 그 외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이런 뭐 특히 여기에 어떤 히토류 종류, 아주 미세한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안 돼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 같은 이런 미네랄도 좀씩 들어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네랄, 많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성분의 그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미네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소금을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 하에서 단순하게 소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미네랄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소금을 먹는 게 좋겠다. 그걸 생각하고 소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암 환자 염분 섭취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젓갈류,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젓갈류 하다 보면 젓갈이 우리 만들 때
이게 젓갈이 이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금 농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짠 걸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식에다 다 간을 다 해요. 밥 빼놓고는 다 간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갖고 먹고, 뭐 김치를 먹어도 다 소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찬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짜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로 이것을 한다면 한 3g 정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고, 내가 조금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은 짠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암 환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짠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서 어떤 그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 환자의 미각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미각이 돌아와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가 미각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각 개선이 돼요. 그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짜요. 그래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짜져야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때 저는 이제 미각을 한 번씩 좀씩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미각이 원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간간한 맛이 든다고 할 때는 이미 소금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조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이 막 음식이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 미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미각 개선을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립니다.